창조경제 구현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와 먹거리 창출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양적, 질적 현황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한양대학교 김상선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나라의 과학기술 현황을 살펴보는 데는 무엇보다 과학기술 투자가 제일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난주에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연구개발 활동조사 결과가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과학기술 투자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정부에서는 매년 과학기술 기본법에 따라서 네. OECD의 기준이 있습니다. 프라스카티 매뉴얼이라고 하는데요. 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연구개발 투자를 조사를 해서 과학기술 정책 추진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2013년도 우리나라 총 연구개발 투자가 59조 3,009억 원, 한 60조 원 수준이 되지요. 네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국민 총 생산 대비 4.15%인데요. 이게 세계 1위입니다. 또 절대 규모에서도 세계 6위 수준에 다루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네. 수준이네요. 참고로 이제 전체 투자액 중에서 네. 한 76%가 네. 민간 부분이고 아하. 정부 공공 부분이 한 24%를 담당하고 있어서 예.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민간 비중이 월등히 높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전체 투자액 중에서 정부 공공부문이 24%를 차지한다는 말인데 그렇다면 지금 한창 국회에서 심의 중인 내년도 이 정부 과학기술 예산 규모 얼마나 되고 주로 어디에 사용이 될까요? 네, 국회에서 지금 한참 심의 중이죠. 네. 그래서 정부에서 편성해서 제출한 안에 따르면은 과학기술 예산이 총 18조 8천억. 네. 그래서 금년 대비 한 5.9%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네네. 우리나라 전체 지금 예산안이 한 376조 원이니까 그게 이제 작년 대비 5.7%가 늘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5.9%는 그 상회하는 증가율이고 또 내년에는 이제 복지 재정 수요라든가 그 세수가 좀 상당히 불확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국가의 어려운 살림살이를 감안할 때 과학기술 분야에 대해서 각별히 배려한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정부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과학기술 투자를 연평균 한 9.5% 증가시켜왔고 네. 내년도 이제 18조 8천억이라는 돈이 전체 R&D 국가 예산의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국회에서 물론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은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과학기술 예산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아마 지원해 줄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과학기술 심의회 의결 내용에 따르면은 내년도 예산이 그럼 어디에 주로 쓰이느냐 네. 세 가지 분야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본격적으로 창조 경제 성과 창출을 위해서 성장 동력 창출이라든가 벤처 R&D 투자 확대라든가 창업, 중소기업 지원, 또 R&D 성과 사업화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네네. 두 번째는 이제 국민의 행복 제고를 위해서 안전사회 구현이라든가 건강한 삶, 또 에너지 수요 충족, 생활환경 개선, 사이버 정보 보호 등의 역점을 둘 계획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기초연구 확대라든가 협업연구 활성화, 또 국제과학 비즈니스벨트, 우주 등 이런 혁신 기반 강화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네. 네. 말씀 들어보면 수치상으로는 뭐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투자 측면에서는 절대 밀리지 않는 수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 그렇다면 질적이고 양적인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뭐 투자 못지않게 양적 지표로 봐도요 나쁘지 않습니다. 네. 스위스에 있는 그 IMD 그 결과 분석에 따르면은 네. 우리나라 과학 경쟁력이 한 6위 정도, 네. 세계 6위, 또 기술 경쟁력이 세계 8위고요. 네. 국제 특허 등록 건수에서도 4위. 또 기초연구 수준을 가름하고 있는 그 SCI 논문 등재 편수에서도 한 세계 10위권이기 때문에 뭐 결코 나쁘지 않고요. 우리가 네. 한 50년이 안 되는 짧은 역사에서 이런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은 그동안의 그 과학기술인들의 땀과 열정,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질적인 면에 들어가 보면은 아직 좀 넘어야 될 산이 높습니다. 네.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과학기술 수준, 기초과학 수준을 질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그 SCI 인용 편수에서 보면은 세계 한 31위권이고요. 많이 뒤쳐져 있네요. 또 이제 기술 도입 대비 수출, 기술 무역 에서 보면은 한 0.5 수준으로서 네. 아직도 가야 될 길이 많고 이제부터는 이제 양적 확대도 중요하지만
질적으로 어떻게 성과를 높이느냐 이런 데 지혜를 모아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동안 사실 우리나라 과학기술이 이룩한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연구 실적이나 또 이 성과적인 면에서 많이 부족하지 않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꽤 있었고요. 그뿐만 아니라 특히 실용화되는 연구, 또 돈이 되는 연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저도 그런 말씀들을 좀 가끔 듣는데요. 좀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마치 과학기술계는 그냥 돈만 투자하고 뭐 성과도 없는 그런 집단이다. 이렇게 폄하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가끔 들려요. 그런데 네. 저는 이것은 뭐 결코 온당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학기술인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문제고 네네. 이 시간에도 정말 밤을 낮잠어서 연구에 몰입하는 그런 과학자들이 있는데 또 그동안에 우리가 이룩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룩한 성과에 대해서는 정말 박수를 보내고 네.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투자 대비 성과가 너무 적지 않냐 이런 목소리인 것 결코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저희들이 아까 이제 양적, 질적 성과를 말씀드렸다시피 짧은 기간에 비추어 볼 때 저희가 이제 거의 모든 과학기술 분야에서 세계 한 10위권 안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저는 뭐 대단한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여기서 그럼 자족해도 되느냐? 그건 아니죠. 지금 워낙 과학기술계 내외의 여건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과학계도 거기에 따라서 좀 변해야 되겠다. 네. 그것도 빠르게 변신을 해서 보다 더 우수한 성과를 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그럼으로써 저희들이 이제 국가에서 지금 추구하고 있는 창조경제 구현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그러다 보면은 또 너무 이렇게 돈 되는 연구, 당장 실용화 연구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저는 상당히 위험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네네. 단기적인 성과만을 쫓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보다 장기적으로 세계에서 우리만의 어떤 원천 네. 성과를 창출하는데 주력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한정된 자원을 과연 어떻게 배분 활용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좀 지혜를 모아야 되고요. 단기적인 성과만을 추구한다는 그런 생각은 아주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만의 과학기술을 개발해야 된다. 이렇게 꼭 필요할 텐데. 그렇다면 연구기술, R&D를 먼저 좀 효율적으로 성과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R&D에 그렇죠. 있어서. 네네. 그럼 어떤 부분들을 좀 더 점검해야 될까요? 이제 아마 제일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과학기술은 결국은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과학기술인들이 어떻게 하면은 안정되고 신명나는 연구 분위기 속에서 네. 내가 하고 싶은 연구, 또 잘할 수 있는 연구를 여기에 몰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아마 제일 중요하지 않느냐. 이를 위해서 이제 제도 개선한다든가 또 규제를 완화한다든가 또 연구비를 어떻게 줘야 과연 본인이 잘할 수 있는 연구, 하고 싶은 연구에 몰입할 수 있게 해주는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자원 배분 문제입니다. 자원 네. 배분 문제를 근원적으로 한번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예를 들어서 연구 개발 단계별로 배분하는 문제라든가 또 지금 부처 간, 사업 간 역할 분담이 과연 제대로 돼 있는지 이런 네. 것도 검토를 해봐야 되겠고요. 또 지금 연구 지원 기관이 이제 각 부처별로 지금 다 있어요. 근데 연구 지원 기관을 과연 부처별로 다 두어야 바람직한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근원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기초 연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불확실성이 많고 또 한우물을 파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 연구 지원을 과연 이 기획을 중심으로 한 탑다운식의 지원이 좋은 건지 네. 아니면은 정말 하고 싶은 연구, 잘할 수 있는 연구에 몰입할 수 있게 버텀업으로 지원해야 되는 게 좋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쯤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세 번째는 이제 연구 개발 단계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산업계, 학계, 연구계 간에 어떻게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하고 협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네. 또 요새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이게 국내외적으로 어떻게 오픈 이노베이션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것인가. 또 평가 제도의 개선 문제라든가 연구 성과의 확산 실용화, 촉진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검토해 나가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게 땜질 식으로 단기적인 어떤 처방보다도 이번에는 한번 좀 근원적으로 대책이 무엇인지 고민해 볼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최근에 미래부에서 그 국가 R&D 혁신토의 토론회를 지금 했거든요. 이런 토론회를 통해서 이제 각계 의견을 수렴해서 정말 제대로 된 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양적, 질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현황과 이 시점에서 짚어봐야 할 이슈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아무쪼록 이 과학기술계가 새로운 변신을 통해서 지금까지 대한민국 발전을 견인해 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창조경제 구현과 국가 중장기 발전을 위해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줄 것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김상성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